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재고자산과 관련된 개정 과목과 기본적인 용어를 봤죠. 자, 그걸 토대로 이번 강의는 재고자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식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수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수험생 목적이신 분들은 무조건 필수적인 암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암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이 공식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예제 문제를 통해서 공식 간의 연관성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들은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내려받으셔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식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3분법이란 걸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3분법이란 내용 자체가 실무적으로도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까다로운 3분법 내용을 굳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암기하고 가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암기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련된 공식을 꼭 그 다음 강의 듣기 전까지 암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공식이 있느냐? 순매출액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순매출액. 자, 순매출액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표현합시다. 매출액은 매출액인데 순수한 매출액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내가 1년 동안 팔았는 거에서 그만큼 금액을 할인해주고 그 다음에 반품 받은 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빼기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굳이 얘는 암기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매입액이 있습니다. 매입했는 순수한 금액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얘도 그러면 매출과 동일하게 본다 그러면 사왔는 전체 총 매입액에서 똑같이 할인했는 금액, 애누리한 금액과 환출, 반품한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매입은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중요하게 배웠던 거 모든 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무조건 해당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입하는 자산, 상품, 원재료들이 있겠죠. 이런 자산들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이 부대 비용 얘도 뭐 한다고요? 매입액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순매출액과 순매입액은 동일한 구조가 있지만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이 부대 비용 쪽이구나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똑같이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을 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관련된 부대 비용을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하게 암기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3번 매출원가입니다. 왜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원가, 판매했는 물건의 원가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판매했는 물건 원가 얼마냐? 자, 우리 간단하게 금액보다는 그냥 수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1월 1일 날 10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1월 1일 날 갖고 있는 걸 우리는 기초라 그러죠. 10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원래 90개의 물건을 사왔다. 매입했는 물건이 90개다. 그럼 창고에 들어있던 물건은 전체 몇 개가 되는가요? 그렇죠. 100개가 되는 거죠. 근데 12월 31일 날 마지막에 창고를 열어보니까 30개가 남아있더라 이거죠. 판매되지 않고. 그러면 100개를 창고에 넣어놨는데 30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70개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판매됐다라는 겁니다. 그 물건 판매되는 원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매출 원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 말 그대로 기초 상품 재고액 1월 1일 날 가지고 있던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당기에 사왔던 상품의 순수한 매입액 더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았는 물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시면 된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에서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순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순매입액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이 순매입액이란 금액은 위에서 봤던 이 2번 공식, 여기에 있던 순매입액이 여기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연관성 좀 파악해 주시고요. 파악해 주시고, 자, 매출원가 공식은 중요하니까 꼭 좀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이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상품 순매입액, 얘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얘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그렇죠. 판매 가능액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판매 가능액이라 부른다. 왜? 처음에 가지고 있던 물건과 사왔던 물건 범위 내에서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판매 가능액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용어 판매 가능 하면 기초 금액과 단기에 매입했는 금액을 합친 금액이구나라고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고 계셔야 될 공식.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은 그래서 매출하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냐 이거죠. 총이익. 매출하고 전체 벌었는 게 얼마냐. 때에 따라서 교재들 보면 이게 뭐 상품 매출 이익 또는 제품 매출 이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합해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 매출 총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매하고 전체 얼마 벌었느냐? 그러면 간단하죠. 1년 동안 팔았는 전체 금액 매출액. 근데 그 매출액을 무슨 매출로 봐야 된다고요? 순매출액. 빼기 팔았는 물건의 원가인 매출원가를 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또한 여기 있는 이 순매출액이라는 자료는 여기 1번에서 봤던 이 순매출액의 공식이 들어오는 거고요. 매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라는 이 부분은 방금 3번에서 봤던 이 금액이 자동으로 나온다고요. 금액이 반영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식들의 연관성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매출 총이익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통 이래 부르고 있죠. 마진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마진. 맞아요? 마진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마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뭐 매출 총이익도 구하겠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던 마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공식은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순매입액에는 부대비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산의 취득원가. 그 다음 매출원가 공식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십시오.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 그 다음에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순매입액을 합쳐서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알아두시고, 그럼 이 공식에 대한 여러분들이 연관성을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공식들에 대해서 화살표로 연결해놨지만 이 자료가 꼭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같이 영향을 받는 거구나라는 이런 연관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보시라고 제가 필수 예제 문제를 5문제 정도를 만들어서 뒀고요. 근데 저하고 지금 현재 강의 중에 5문제를 다 푸는 거는 시간상 여러분들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한 문제만 대표적으로 제가 풀어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는 카페에 첨부해 둘 거고요. 당연하게 답지 및 풀이 과정도 다 첨부해 둘 테니까 그걸 보시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A사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거 풀어본다고요? A사 거. 자, A사 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사에 대해서 쭉 자료가 주어졌고 구해야 될 게 뭐다?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이네요. 맞죠? 요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얘들을 구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값들만 아시면 만다고요? 얘들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위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 주어졌습니다.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네, 43,000원. 그 다음에 단기 상품 순매입액이 있어야 되는데 단기 상품 순매입액을 모르겠네요. 주어진 게 없으니까 자료에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순매입액이라는 자료는 여기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얘하고 만다고요? 자료가 같다라는 거죠. 맞죠? 이렇게 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순매입액을 요 위에서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총매입액 27만원에다가 플러스 부대비용, 여기에는 그 부대비용이 제 비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제 비용 얼마요? 5,000원 더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에 관련된 할인과 애누리 환출이 뭐가 있느냐? 환출이 하나 있네요. 12,000원.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얼마냐? 26만 3천원이라는 순매입액이 계산대가 나오죠. 아, 그러면 순매입액이 26만 3천원이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얼마냐? 위에 보시면 기말상품 재고액 2만 8천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정확하게 27만 8천원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아, 그럼 여기에 있는 매출원가 첫 번째 거는 27만 8천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 총이익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순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순매출액을 몰라요. 순매출액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 이 순매출액은 여기에도 있네요. 그래서 순매출액을 한번 구해볼까요? 총매출액은 35만원이 되고요. 자료상. 그 다음에 매출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환입이 얼마 있느냐? 3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출액은 34만 7천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순매출액 34만 7천원이 될 거고요. 매출원가는 방금 구했었죠. 위에 있던 요 금액 27만 8천원을 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된다? 6만 9천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 문제를 제가 네이버 카페에 첨부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당연하게 풀이 내용이라든지 답지도 같이 제가 첨부해 둘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공식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공식들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풀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높여서 수업하실 때 유리하게 만다고요.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암기 부탁드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도 꼭 좀 다 풀어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자,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